이게 멘틀 대리와 플론 구조론 쪽인데, 여기는 오늘 하는 내용은 지난주에는 고시작이가 있어서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은 싹 다 암기야. 전부 다 암기다. 전부 다 암기. 그러니까 그냥 외워야 맞춰. 못 외우면 그냥 못 맞추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멘틀 대류와 플룸 구조인데, 지금 얘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2주째 수업이잖아. 2주째 수업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주하고 벌써 달라. 벌써 변했어. 너. 벌써 지쳤어. 첫 번째 주는 겁대로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 2주차 되니까 원래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벌써 적응해버린 거야. 이 상황에. 그러면서 내가 원래 했던 행위들이 조금씩 습관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조금씩 잠들기 시작한다고. 그럼 끝나는 거다. 그럼 끝나는 거라고. 이게 잘 생각해. 잘 생각해야 된다. 진짜. 고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생활이 너무 지겨우면 대학교를 포기해라. 대학교 안 가면 된다. 그러면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다. 즐겁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매주 개강이라는 생각을 가져. 매주 개강이라는 생각. 그리고 또 저번 주에는 다 빨리 왔다고 학원을. 근데 이번 주 되니까 이제 조금씩 늦기 시작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 집이 멀어서 오늘 차가 더럽게 막혀서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일찍 와. 일찍 나와도 되잖아. 일찍. 아니면 아침에 수업이 있었던 사람은 밥 주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을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먹는데 그러는 거 같고는 뭐라고 하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치동에서 가장 맛집은 PC방이라며. PC방 밥이 제일 맛있대. 편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싸고 다른 데보다. 대치동은 이 점심시간만 되면 다 맛집으로 변하잖아. 음식점들이 죄다 줄 서 있잖아. 외국인들이 보면 다 맛있는 집인 줄 알겠어. 뭘 팔아도 줄을 서 있어. 뭘 팔아도. 나중에 나도 여기서 음식점이 하겠어.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니네 다 사 먹잖아. 뭘 만들어도 그냥 뭘 만들어도 사 먹으니까. 그래서 꿈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제수종합학원에 있었는데 학원의 이름 바뀔 수 없으니까 학원이 있었는데, 여기가 건물 하나를 탕으로 다 썼어. 제종반은 6층짜리 건물인데, 근데 거기에 매점이 있었거든. 학원 내 매점이 있었어. 근데 매점에서 EBS 교재랑 기출문제집을 팔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다 팔았는데, 이제 되게 오래전 일이니까 여기는 현금만 받아. 카드를 안 받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다 탈세야. 이게 다 불법이거든. 다 불법이야.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 아줌마가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뭐라 이렇게 팔아. 근데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햇대처럼 몰려들어. 매점으로 엄청 사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줌마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왜냐면 그 아줌마는 50분 쉬고 10분 일하거든. 50분 쉬고 10분 일을 해. 근데 그 10분 안에 어마어마한 양을 판다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아줌마 이게 개량 한복 입고, 항상 개량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게 약간 너그러운 미소 지으시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학원에 이제 갔다가 지하주차장이, 거기가 기계식이었는데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차 소리가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스포츠카에서 내려. 그 아줌마더라고. 그 아줌마 개량 한복 입고 스포츠카 타고 다녀. 근데 그걸 내가 그래서 봤는데, 우리나라 몇 대 없는 차야. 우리나라 몇 대 안 들어온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난 거기서 뭐에 놀랐냐면, 저 아줌마가 저걸 탄다는 거에 놀란 게 아니라, 저 차가 기계식에 들어가? 기계식 주차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근데 아무튼 매점 이런 거 하면 참 좋은데
이 학원에도 만약 이게 싹 다 학원 건물이었으면 1층에 매점이었으면 장태 잘 됐을 거야. 1층에 편의점이 있었으면. 근데 이제 대치동 그게 좀 안 맞긴 해. 건물세가 비싸서. 그거 왜 초콜릿 팔아가지고 그 몇 개 팔아야 월세를 내겠니? 맞진 않겠지만. 근데 대치동 이게 편의점이 별로 없잖아. 다른 그런 직종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편의점 것도 비싸게 팔아야 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애들이 과자 먹고 싶다고 해서 가게 갔다가 깜짝 놀랐네. 이만한 봉지 과자가 10,000원 하더만. 큰 거. 그 뭐 노래방 새우깡 이런 거 있잖아. 10,000원 하더라고 과자가 이제.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용돈으로 10,000원 주면 과자 한 봉지 사 먹으라는 얘기인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참,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38조. 멘틀 대류라고 하면 멘틀 대류설로 착각하는데 아니야. 이거 판구조론 얘기하는 거야. 판구조론. 그러니까 판구조론과 풀룸 구조론의 차이점 이거 얘기하겠다 이거야. 근데 첫 번째 멘틀 대류. 멘틀 대류. 멘틀 대류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냐면 연약권의 대류라고 그랬어. 연약권 내의 대류가 일어난다 그랬지. 연약권 내의 대류 때문에 멘틀이 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고. 연약권 내의 대류 때문에 멘틀이 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그런데 이 연약권이 돌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가 부분 용융돼 있어서 부분 용융돼 있다 보니까 얘가 돌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부분 용융돼 있어서 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왜 부분 용융돼 있냐면 여기가 온도차가 발생한다 그랬다고. 온도차가 발생을 하니까 부분 용융될 수 있다 그랬다. 그럼 멘틀 내에서 온도차가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방사성. 저번주 했던 거 반복이야.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때문에 멘틀 내부에 온도차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결론은 멘틀 대류가 결국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멘틀 대류가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멘틀 대류를 일으키는 힘이 오직 연약권의 대류인 줄만 알고 있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판이었으니까 그러면 판 이동에 원동력이 되는 힘이 무엇이 있냐 이거를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자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고 해령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이런 지형이 있었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섭입을 들어가잖아. 근데 이 지역은 판 자체의 무게랑 같은 말이 뭐야? 중력이지. 중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얘를 당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해군 이쪽에서는 잡아 당기는 힘이 있대. 쭉쭉쭉 당기고 있대. 그러면 그거 생각해봐. 그 마술사 애들이 입에다 뭐 집어넣고 이렇게 빼는 거 있지. 이렇게 빼면 입에서 막 뭐가 나오잖아. 이 입이 해령이야. 이거 해령이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멘틀 대류 상승으로 해양지가 막 생겨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막 땡기니까 얘가 이렇게 빨려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빨려 나온다 이거야. 물론 멘틀 대류 자체로 멘틀 대류 상승 때문에 밀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힘을 밀어내는 힘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밀어내는 힘. 밀어내는 힘.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땡기고 얘가 밀어내는 지역과 밀어내는 것도 있고 땡기는 것도 있는 지역과 혹은 이게 없이 밀어내는 힘만 있는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판이 빠르겠니? 이게 있는 데가 빠르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뭘 얘기하냐면 얘가 판의 이동 속도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판의 이동 속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보면 경사져 있잖아. 경사져 있어서 미끄러지는 힘이 있다 이거고. 미끄러지는 힘. 그리고 연약권이 돌지. 연약권 내의 대류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연약권 내의 대류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연약권 내의 대류가. 그래서 연약권 내의 대류는 위에 있는 판을 데리고 가잖아. 그래서 판을 위에다 얹어놓고 간다고 해서 싣고 가는 힘 혹은 판을 끌고 간다 해서 끌림 힘이라고 한다. 이런 힘들이 작용을 해서 판이 이동한대.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잡아당기는 힘이래. 그래서 어떤 동네를 갔더니
해령이 이렇게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섭입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섭입하는 이런 지역이 하나 있었고 자 해령이 이렇게 있었고 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섭입하는 지역이 있었대. 그럼 판을 얘를 A판이라고 하고 얘를 B판이라고 할게. A판이랑 B판이랑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A판과 B판은 공통적으로 둘 다 밀어내는 힘은 있어. 그리고 경사져 있다면 미끄러지는 힘도 있었을 거고 연약권의 대류도 둘 다 있으니까 여기 둘 다 끌림 힘은 있었을 거야. 근데 A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A한테. 근데 이쪽은 잡아당기는 힘이 B한테 있는 게 아니라 B랑 이웃한 옆에 판에 있잖아. 그래서 봤더니 판의 이동 속도가 A가 빨랐대. 그러니까 판의 이동 속도는 잡아당기는 힘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 멘틀 대비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 플룸 구조론이야. 플룸 구조론인데. 자, 플룸 구조론은 플룸이 뭐냐 이거거든. 플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좀 힘들다. 플룸이라고 하는 건. 자, 플룸은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로 인해 형성되는 물질 혹은 에너지의 흐름, 이거를 플룸 구조론이라고 부른다. 이걸 플룸 구조론이네. 자,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로 인해 형성되는 물질 혹은 에너지의 흐름, 이것을 플룸 구조론이다 이렇게 부르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냐? 자, 이렇게 섭입하는 지역이 있었대. 이렇게 섭입을 하는 지역이 있었대. 그러면 이 섭입하는 지역, 여기 섭입대지. 섭입대에 온도를 측정해 본 거야. 그래서 온도가 같은 곳을 선으로 한번 이어본 거지. 온도가 같은 걸 선으로 이은 걸 뭐라 하냐면 등원선이라고 그래. 등원선. 그래서 이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래. 이게 한 50도 이렇게 나왔대. 자, 선을 하나 또 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게 100도 이렇게 나왔대. 어찌됐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는 높아. 그러면 섭입하는 이 지역은 섭입하지 않는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니 낮니? 온도가 낮지. 왜? 옆에는 50도인데 이 지역은 지금 50도가 안 되잖아. 50도보다 위에 있으니까. 다시 또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죠? 자, 이 지역은 지금 50도지. 근데 이 옆에 지역은 몇 도야? 100도야. 그럼 섭입하는 이 지역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근데 온도가 낮으면 무거워 가벼워? 무거운 거지. 지구학에서는 무조건 온도 높으면 가벼운 거, 온도 낮으면 무거운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무거우니까 들어가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온도가 낮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근데 얘가 쭉 들어가는데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쭉 들어가다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상부 멘틀하고 하부 멘틀의 경계가 되는 지점까지 들어가. 여기까지 들어가. 그러다가 더 이상 못 들어간대.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여기서 차곡차곡 쌓여. 이렇게 쌓여.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차가운 물질이 계속 쌓였잖아. 그럼 언젠가는 얘가 너무 무거워지겠지? 너무 무거우니까 밑으로 뚝 떨어질 거야. 이걸 차가운 플룸이라고 한다. 이걸 차가운 플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차가운 플룸. 자, 근데 이 차가운 플룸이 이제 또 안으로 쭉 들어간단 말이지. 어디까지 가냐? 외핵까지 간다. 그러면 외핵은 지구 내부니까 온도가 높을 거야. 온도가 높은 지역에 차가운 게 들어와. 그럼 이 지역은 온도가 변하겠네? 그치? 그러면 변하는데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질 거야. 그걸 이제 온도 교란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한다. 온도 교란. 어쨌든 여기서 온도 변화가 나타날 거야. 어떠한 온도 변화가 나타날 거거든. 근데 자연은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해. 자연은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럼 온도가 낮아졌어. 그럼 평형이 되려면 어느 한 지역의 온도가 높아지면 되겠네. 어느 한 지역의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어느 일부 지역의 외핵의 온도가 좀 높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핵이랑 맞닿아 있는 하부 멘틀이 가열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부 멘틀이 우리가 가열이 된 거야. 가열되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가볍네. 그럼 얘가 위로 이렇게 뜬다고. 가벼우니까 올라간다고. 이걸 뜨거운 플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 게 이게 열점이다 이거야. 이게 열점이다 이거야. 이걸
플룸 구조론이다 이렇게 부른다. 플룸 구조론. 그러면 이 플룸 구조론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아보려면 차가운 플룸이 있다고 얘기한 곳과 뜨거운 플룸이 있다고 얘기한 곳을 찾으면 되겠네. 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온도를 측정해보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지구 내부 온도 측정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현재 과학기술로는 땅을 13km밖에 못 파. 더 깊게는 못 판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간접적인 방향으로밖에 측정을 못 한 거야. 그 간접적인 방식으로 찾은 게 뭐였냐면 지진파였다고. 지진파. 지진파를 이용하는데 지진파의 속도가 어떤 관계가 있냐? 온도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건 매우 하면 안 돼. 왜냐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예 계산을 안 해. 그냥 둘이 반비례한다만 나와. 그럼 온도가 반비례해. 바꿔 얘기하면 차가운 플룸이 있는 지역은 평상시보다 지진파 속도가 빠를 거야. 뜨거운 플룸이 있는 데는 평상시보다 지진파 속도가 느릴 거라고. 그래서 그 변화를 얘기할 때 지구에 주로 쓰는 표현이 편차야. 편차라는 표현을 쓸 거야. 어떤 변화를 확인할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상시를 뺀다고. 그러니까 평균값 내지는 평상시. 이걸 뺀 게 편차라고. 그러면 편차가 플러스가 나와. 그럼 평상시보다 증가했음을 의미하지. 편차가 마이너스 나오면 평상시보다 작아졌음을 의미한다고. 그럼 지진파 속도가 차가운 플룸을 지나간 지역은 편차가 뭘로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겠네. 빨라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조사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나왔어. 그러니까 아 이거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 플룸 구조론이 된다 이거라고. 플룸 구조론. 플룸 구조론. 뭐 플룸 구조론은 간단해. 자, 근데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뜨거운 플룸은 마그마가 아니다. 이거 마그마 아니야. 그냥 멘틀 물질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이거 아직 마그마 아니야. 됐니? 두 번째. 얘 올라왔어. 그리고 여기서 열점에서 화산 폭발 일어났어. 근데 여기 있는 판이 이동해서 섭입을 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뜨거운 플룸이 차가운 플룸으로 들어가거니?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서 얘가 이동해서 차가운 플룸 만든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뜨거운 플룸은 올라가기만 했어. 차가운 플룸은 내려가기만 했다. 얘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건 그건 판구조론이야.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플룸 구조론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오는 것밖에 없다고. 옆으로 이동하는 건 없어. 얘가 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아 근데 결국에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딴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아니 결국에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럼 결국에는 다 수렴형 경계네. 이 지구는 둥근데? 언젠가 무조건 다 만나게 돼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 안 돼. 결국에는. 아니 그럼 문제 풀 때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 것 같으면 모든 이들의 원인은 뭐야? 그건 다 빅뱅이네 답은. 공이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 빅뱅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왜 그걸 중력이라고 얘기해? 왜? 결국에는 빅뱅이 없어서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눈에 보이는 거가 자주 찾아야 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꼭 지구과학 시간에 이 짓을 해. 다른 과목 시간에는 이런 짓을 안 해요. 근데 꼭 지구과학 시간만 되면 아니 근데 선생님 원칙상으로는 원래는 실제로는 아 죽을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을 때. 왜 갑자기 이렇게 지구과학 시간에만 날카로워졌는지 모르겠어. 다른 거 할 땐 그냥 받아들이면서 보이는 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 보이는데 너무나 먼 미래를 생각하면 안 된다. 너무나 먼 미래를. 아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간은 결국 뭐야? 인간은 결국 뭐냐는 거야. 물고기잖아. 아니 그 결국엔 물고기야. 왜? 척추동물의 시작이 어류인데? 척추동물의 시작은 어류야. 물고기네. 그러면 결국에는 너는 물고기나 마찬가지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되냐는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엔 얘가 올라와서 마그마가 열점이 생겨서 마그마 터져서 내려온 거니까 결국엔 얘가 없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딴 식으로 접근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답이 없다. 문제를 풀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오면 나는 해줄 대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안 돼. 자, 세 번째. 그냥 플룸 구조를 잘 설명하는 게 열점이야. 아, 그리고 이것도 됩니다. 하나 더.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거랑 발산형 경계랑 상관이 있니 없니?
전혀 상관없다. 왜? 열점 판의 경계 아니지? 판의 경계 아니야. 발산형 경계랑 전혀 상관없어. 그러면 발산형 경계 밑에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긴 해. 그거는 발산형이어서 올라온 게 아니야. 발산형 밑에 열점이 있었던 거야. 그럼 걔는 왜 있는데? 아니 판이 움직이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얻어 걸리겠지. 판은 움직이는데 열점은 밑에서 안 움직이고, 얘는 움직이고 얘는 가만히 있다 보면 얘가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는 나란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 그럼 뜨거운 플룸이 올라올 수 있기도 한 거지. 발산형 경계에서.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랑 뜨거운 플룸은 상관이 없어. 자, 열점. 자, 열점이 방금 얘기했지만 열점은 어디 있냐면 얘는 연약권 아래에 있어. 얘 연약권 아래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판구조론 관점에서 보면 판구조론은 연약권이 돈다고 그랬어. 연약권이 도는데 열점은 연약권 아래에 있다고. 그럼 판구조론 관점에서 보면 열점은 움직이지 않지. 움직이는 거 밑에 있으니까. 두 번째, 플룸구조론 관점에서 보면 플룸구조론은 상승과 하강만 있지. 수평 방향 이동이 없어. 그러니까 플룸구조론 관점에서 봐도 열점은 이동이 없어. 그래서 항상 열점은 고정이야. 얘는 항상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움직이지 않아. 참고로 제주도도 열점이야. 그래서 화산 폭발 일어난 거야. 다만 제주도는 죽은 열점이야. 활동하지 않아. 활동하지 않는 열점이다. 자, 예를 들어서 하와이를 볼게. 하와이 섬의 분포를 보면 하와이 섬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와이 섬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대략적으로. 하와이 섬이. 이렇게 줄지어져 있는데 나이 조사해 보면 얘가 나이가 많아. 얘가 나이가 어려. 얘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럼 열점은 나이가 어린 섬 근처에 있는 거니 많은 섬 근처에 있는 거니? 어린 데 근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점은 여기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빵 하고 터뜨려 섬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위에서 판은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만들어진 섬이 점점 일로 이동한 거야. 그리고 빵 해서 또 만든 거지. 또 얘네 이동한 거라고. 빵 해서 섬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섬이 이렇게 줄지어져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얘 이동 방향은 과거에는 이렇게 이동했겠지. 얘가 나이 많은 거니까. 얘가 처음에 이동했던 방향이잖아. 그런데 이 섬이 생기고 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판의 이동 방향이 꺾였지. 그럼 최근에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거지?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섬은 현재 1번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 2번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 현재? 2번이야. 이 섬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현재는. 과거엔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래서 얘 이동 순서를 보면 이렇게 이동했다 이거지. 여기서 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됐다 이거라고. 자, 그래서 이거를 방위로 표시하면 자, 동서남북이잖아. 근데 방위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이걸 8방위로 나누지. 이렇게 8방위로 나누면 북동,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다시 세분화시키면 요렇게 나눌 수 있잖아. 16방위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럼 16방위는 자, 8방위를 얘기할 때는 북쪽과 남쪽을 먼저 읽자고 약속한 거야 사람들이. 그럼 16방위를 할 때는 4방위를 먼저 읽자고 약속을 한다. 그 말은 북동과 동이잖아. 그럼 이 사이는 뭐라고 불러야 돼? 동북동이라고 해야지. 4방위 먼저 읽고 8방위 읽어야 되니까. 아, 동북동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다시 동쪽과 남동쪽 사이지. 그럼 뭐라고 읽는다고? 동남동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이거 약속이야 그냥. 이거 약속. 이렇게 됐다고. 자 그럼 봐봐. 1번 과거에는 1번 방향 이동했잖아. 그럼 이건 지금 뭐야? 방위표 이렇게 있으면 북서쪽이지. 북서쪽인데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있지. 그럼 얘는 북북서로 이동을 했었던 거라고. 북북서. 근데 이때는 북서쪽인데 어디로 치우쳐 있어? 서쪽으로 치우쳐 있네. 그럼 이때는 서북서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서북서.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열점에서 이제 말장난하는 문제가 나와. 말장난하는 거 봐라. 자 여기서 화산섬의 분포는 여기서 나타난 화산섬의 분포는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 중에 뭘로 설명해야 돼? 열점에서 화산 폭발하니까 플룸 구조론. 근데 그러면 틀리는 거야. 화산섬의 분포는 판 구조론이야. 얘 섬이 왜 늘어섰어?
판이 이동해서. 그럼 판구조론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화산섬의 형성을 물어봐. 열점에서 화산섬의 형성은 뭘로 설명해야 돼? 이건 플룸 구조론이야. 이건 플룸 구조론이야. 그러니까 분포를 물어보는지 형성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설명해야 되는 이론이 달라. 설명해야 되는 이론이 다르다고. 나중에 틀리고 나서 욕하지 말고, 문제 더럽다고 욕하지 말고, 이런 건 지역적이어도 물어봐도 되는 거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건. 자, 네 번째.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면 또 이제 지구가 말장난 많이 한다고 막 투덜투덜 된다고. 차라리 말장난 하는 게 낫지. 아예 모르는 문제 너한테 주는 것보다는. 이건 풀 가능성이라도 있는 문제. 자, 마지막 네 번째. 판구조론과 플룸 구조론의 차이지. 둘의 차이가 뭐냐 이거야. 일단 첫 번째, 판구조론은 연약권 내의 대류야. 연약권 내의 대류. 그리고 플룸 구조론은 멘틀 전체 대류야. 그러니까 일부가 돌았는지 전체가 돌았는지 이 차이라고. 일부가 돌았는지 전체가 돌았는지. 두 번째, 판구조론은 수평 방향의 운동도 있고 상하 방향의 운동도 있어. 수평 방향, 상하 방향 운동 다 있다. 위아래로도 가고 좌우로도 가. 근데 얘는 상하 운동밖에 없어. 위아래로밖에 안 움직여. 플룸 구조론 위아래로밖에. 자, 그리고 판구조론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 얘는 판의 경계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근데 얘는 열점을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 플룸 구조론은 열점을 완벽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판 구조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뭐야? 얘는 열점을 설명 못해. 그럼 플룸 구조를 설명 못하는 거 뭐야? 그러면 안 되지. 왜? 차가운 플룸 어디서 생겨? 수렴형 경계. 설명되네? 그리고 뜨거운 플룸이 올라온 데 중에 발산형 경계가 있는 데도 있다 그랬지. 그럼 그것도 설명할 수 있어. 나중에 가서는. 그럼 얘가 설명 못하는 거야. 얘는 수평 방향의 운동이 없지. 그러니까 뭐가 안 돼? 보존형 설명이 안 돼. 보존형은 설명을 못해. 수평 방향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플룸 구조론에서는.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 판구조론이 틀리고 플룸 구조론이 맞다. 이게 아니야. 판구조론도 맞고 플룸 구조론도 맞는데 플룸 구조론이 좀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뭐 해야 돼? 둘을 섞어서 다 써야 돼. 그럼 이 둘을 다 섞을 수 있는 이론이 나오면 되겠지. 안 나와. 왜? 연구를 안 하니까. 연구를 안 하니까 안 나와. 얘기했잖아. 돈이 안 되니까 연구를 안 해. 그냥 우연찮게 얻어 걸리면 보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저렇게 힘들게 분석 저게 이제 대학생 애들이 한 거라 그랬잖아. 걔네가 레포스트 쓰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발표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고. 왜냐하면 인간생활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아무 의미가. 야 2억년 후에 앞으로 2억년 후면 다시 땅이 하나로 뭉치거든? 네가 있어? 인간이 있겠어? 이 세상에? 없어. 보통 생물종의 멸종주기가 2천만에 3천만 년이야. 2천만 년에서 3천만 년 주기로 보통 멸종을 해. 생물체들이. 근데 멸종할 때 제일 먼저 멸종하는 게 뭐라고 했어? 제일 나대는 애들이라고. 그 시기에. 그래서 고생대를 가장 대표하는 삼엽충인 거야. 다 죽어버렸잖아. 중생대는 공룡이지. 싹 다 죽어서. 그때 짱 박혀 살던 애들은 살았어. 공룡 같은 애들 중에서. 그게 누구야? 뱀. 그리고 계속 짱 박혀 사는 애들은 계속 오래 살아있어. 바퀴벌레. 근데 밖에 내놓고 나대는 애들은 싹 다 죽어. 그러면 이번에 멸종은 이제 인간인 거야. 인간.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인간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지. 물론 이제 너무 오랜 시기이기 때문에 너네가 크게 관심 가질 건 아니다. 어차피 뭐 저 시기에 누가 있진 않을 거니까. 지구도 존재하지 않을 거고. 지구는 존재는 하겠다. 지구는 한 20억 년 후에는 자연 종말이 오긴 한다. 20억 년 후에. 태양이 커져서 나중에 변함수 얘기했지만 태양이 거성이 돼서 커져서 지구가 현재 수성 위치까지 딸려간다. 그럼 지구의 대기가 싹 사라져.
대가 다 벗겨진다.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럼 이제 끝나는 거지. 생명체. 뒤로 가는 거지. 근데 그게 20억 년 후다. 20억 년 후. 그래. 그러면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볼게요.